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일정의 이슈는 통화정책회의입니다. 22 통화정책회의인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연말에 있을 양적 완화 종료 일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에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소식이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회담 이후에 미국이 EU와 관세 분쟁을 벌이지 않겠다라는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더 해소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안도 랠리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이런 주요 이슈들 가운데 어떤 해외 선물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목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역시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EU와 또 미국과의 지금 관세가 전면 무효화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까지의 무역 전쟁이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인가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좀 내용이 결여돼 있고 아직 중국과의 또 무역 전쟁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또 언제 또 이 결과가 뒤집힐지 모르고 좀 조마조마한 상황인데요. 지금 외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실시간으로 오늘도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미국과 유럽 간의 이 무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또 오랜만에 반등을 한 분위기인데요. 구체적인 전략 궁금해하실 텐데 계속해서 저희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 저녁 어떤 마스터님이 저희 신세계에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왕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왕 마스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해왕 마스터입니다. 오늘 이제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조금 간단하게나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2부에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좀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신세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요, 10시 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시장 흐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본장에서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지수인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현재 2,836.25포인트로 0.3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일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S&P 500보다 비교해서는 꽤 많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411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0.98% 거의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같은 흐름입니다. 1.17달러가 지지가 됐고 이제는 좀 초반대까지 눌린 상황이죠. 1.17360달러 선으로 0.31%
0.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1230달러까지는 터치를 했습니다만 이내 다시 이탈이 되면서 현재는 1227.3달러 선으로 0.3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에 5일 재고 발표 함께 했었던 크루드 오일은요, 전일장에는 고가가 지금 69.7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70달러를 좀 문 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은요, 69달러 초반대 라인만 지지가 되고 있고요. 69.28달러 선, 그리고 0.04%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강한 반등을 이어갔었던 지수. 하지만 현재 부근에선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속보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내구재 수주 지표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6월 내구재 수주는 1%로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인데요. 충분한 부양책에도 유로화는 최근 1.5년간에, 그러니까 한 1년 반 만에 상당히 절상됐다라는 유로에 대한 그 분석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구재 수주 지표와 그리고 드라기 총재의 발언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간밤에 많은 뉴스들이 나왔고,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와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국과 유럽 간의 이런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박나영 캐스터, 지금 현재 구간에 외신 소식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해볼까요? 네, 먼저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 결과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요, 모든 정책 금리를 동결하고 또 자산 매입을 올해 12월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전과 크게 다른 바가 없는 상황인데요. 또 현재 한 달 300억 유로 규모로 시행되는 이 자산 매입을 9월 말에 종료를 하고 또 10월부터는 한 달 150억 유로로 규모를 줄여서 12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이후에는 순자산 매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기도래 보유 자산의 재투자는 이 순자산 매입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고요. 또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현재 금리 수준을 최소한 2019년 여름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외신에서는요, 이 여름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이 시점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은 물론이고 이 성명의 주요 내용에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외환 및 채권 시장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인 장 융커, 그 회담 결과에 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연합과의 관세 장벽을 이제 철폐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의 수입 확대를 합의했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후 지수 이슈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미국과 EU가 이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대로 이 무관세 정책에 합의를 했고 또 진행되는 동안 추가 관세는 없다고 역시나 집행위원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무역 갈등이 좀 일단은 진정된 국면인데요. 하지만 아직 중국과의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렇게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전쟁을 일시 중단하고 또 관세를 없애는 노력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요, 의도적으로 모호하고 또 일반적인 내용만 담겼다라면서 양측의 대화는 고무적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의 결여로 합의문은 깨지기 쉬운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사협정이란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또 비공식적인 협정을 말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합의는 이전과 사실 미국과 중국에서도 보아온 것이라면서 미국 대통령이 합의를 백지화하고 또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의 보복 대응을 불렀던 점을 상기를 시켰습니다. 오프닝 제가 인사한 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변덕으로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외신의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죠. S&P 500 지수가 34년 만에 가장 긴 기간의 조정을 끝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1984년 이후에 최장 조정 기간인데요. 1984년 당시 지수는 122일 거래일 동안 조정 영역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스닥 선물이요. 이 페이스북의 주가 폭락에 1% 가까이 급락했다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스북이 하반기 실적 실망에 시간외 장외에서 24% 급락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드리고요. 네, 한편 이 CNBC는요,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 때 40% 정도가 관세를 언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관세에 대해 언급한 기업 비중이 40%를 넘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지수 내 기업 146개 중에서 관세를 언급한 기업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관세가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기업들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대폭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 불안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요, 이 신규의 주택 판매가 이 전월 대비 5.3% 감소한 연율 63만 1000채, 계절 조정치인데요. 이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요, 2017년 10월 이후에 약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전문가 전망치는 66만 9,000채였는데요. 이 수치를 크게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 핀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 냉전을 일으켰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EU가 이 환율을 조작해왔다고 지적을 하고 또 미국 연준의 이 긴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 달러화가 상승세를 마무리 짓고 내리막으로 돌아설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이 향후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구두 개입과 또 즉각적인 시장 반응에도 달러화가 상승할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마켓워치는요, 유로의 트레이더들은 유럽중앙은행의 이 FOMC 회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의 GDP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의 GDP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바브 엘 만데르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을 일시 중단했다고 이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 산업 광물부 장관은 이 해협을 통과하던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반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을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바브엘 만데르 해협은요, 유럽으로 통하는 원유 공급로입니다. 지금 알팔리 장관은요, 이 바브엘 만데르를 통한 이 해상 운송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 간의 이런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일단 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실 텐데 잠시 후 저희가 유로FX 짚어드리는 시간에 추가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슈도 점검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앱서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앱서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9월물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 합의가 도출이 됐고 이에 따라서 상승 랠리를 지속을 하고 있는 지수에 대한 상황입니다. 자, 전장에서는 좀 상당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지만 현재는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또 하락하면서 현재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지수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9월물입니다. ECB가 금리 동결을 했고 또 내년 여름까지에 대한 부분 연말 양적 완화 종료를 재확인을 했다라는 통화정책회의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로FX 가격대는 좀 같은 구간인데요. 1.1737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9월물이고요. 어제 EIE 쪽에 주간 원유 재고 감소에 69달러를 돌파하는 흐름, 상승 쪽으로의 흐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같은 자리 지지인데요. 69.2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8월물이고요. 달러가 소폭 약세 흐름 이어가면서 골드는 1230달러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녹록지가 않고요. 현재는 1227.5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달러가 최근에 강달러에서 소폭 또 꺾이면서 95선을 이탈이 된 흐름이죠. 94.42선에서 달러 인덱스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S&P 500인데요. 방금 전에 외신 쪽에서도 소식 확인을 하셨듯이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해왕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보고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관망에 대한 의견 지수에 대해서 주셨네요. 네. 말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전일 이제 상승 랠리가 이어갔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융커와 관련해갖고 무역에 대한 해소 부분이 굉장히 컸겠죠. 하지만 오늘 페이스북 관련해갖고 뉴스가 이슈화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가 자체가 이제 갭이 뜨면서 밀려버렸어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개인적인 기준 자체는 이거 자체가 다시 매꾸러 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장세는 아니에요. 오늘 장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힘든 국면을 그리고 있고, 지금 미장 개장하고 나서 지금 차트를 좀 봐야겠지만은 오늘만큼은 개인적으로 조금 매매를 중단하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330틱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갭 발생하고 나서 하방에 대한 일단 랠리가 조금 끝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발동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저가 자리죠. 기준선 이제 스팬 밑단 하단 자리 저가 자리를 또 지지 한번 받고 틱 차트가 이제 매수 방향으로 다시 한번 더 스팬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는 매수를 한번 봐두고 무방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오늘 거래가 굉장히 이제 시황이 불안정한 시황 속에 이어지는 만큼 개인적으로 이제 S&P랑 나스닥 차트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더 오히려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융커 관련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무역에 대한 해소가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이 당사자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당사자지, 아직은 불안정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국면이 있고, 지금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만한 여건 자체가 마련되는 거는 단순 갭 때문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봉상 차트나 분봉 차트 자체는 상당히 이제 고가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매도세로 내려올 위치도 취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팬 자체가 밀리는지, 그리고 매도가 장이 시작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좀 더 이상적으로 볼 수 있고, 리스크를 좀 더 줄이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는 국면이 있고, 일단 차트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차트가 가장 큰 이유가 시황도 불안정할 뿐더러 어느 하나 매수로 가겠다 매도로 가겠다 이런 랠리 상황을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뷰로는 차트도 불안정하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매수입니다 매도입니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를 품고 가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이럴 때는 하루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장세를 좀 파악하고 차라리 스팬 자체가 밀리는지, 더 추가적인 시황이 어떤 게 예상이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좀 관망의 의견을 주시면서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지수에 대한 뷰이신데요. 자, 지금 저희가 지수 말씀드리는 와중이기 때문에 질문 함께 좀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58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미국 실적 시즌이 아직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따른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더 없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지금 실적 아무래도 좀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워낙 지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일단 이 시즌 실적에 대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죠. 그거 굉장히 긍정적이죠. 사실 2017년도만 해도 이제 어닝 시즌이었죠. 어닝 시즌 때마다 탄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지금 이제 주봉을 한 번만 볼게요.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잠시만요. 네. 차트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트 보고 계시나요? 네, 나스닥 차트를 좀 보도록 나스닥이요? 할게요. 네. 자, 보시면은 2017 주봉으로 볼게요. 2017년도 한 해 동안 차트 조정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려고 네, 차트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질문 네, 자체가 네.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것 자체가 2017년도 한 해 동안은 사실 이제 무역전쟁과 관련해갖고 별다른 그게 없었어요. 상황 연출이라든가 그런 거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루었던 거는 미국 자체의 증시 자체가 굉장히 화랑을 띄웠기 때문이에요. 실적 발표가 계속 개선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실적 향상이 되고 끊김이 없으니까 뭐 하나 막히는 시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부터 갑자기 무역 관련해갖고 굉장히 이슈화가 되면서 진폭 자체가 랠리가 펼치고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기준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하신 분께서. 왜 그러냐면은 실적 발표 시즌만큼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된다. 이 부분이 맞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실적 발표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추가적인 매수장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보시면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 관련해갖고 어제 이슈화가 굉장히 됐지만은 실적 발표인 만큼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수 방향으로 조금 보고 싶은 국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당일 저가죠. 당일 저가 자체가 이제 깨지는 그림이 보여진다면은 매수에 대한 장은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다.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330틱에서 추세를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장이 개장 전인데 보시면은 지금 랠리 단순 추세장이 아니다. 이거를 반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매도장이나 매수장이 열리는 국면에서는 이런 추세 자체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야 오늘 매수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추세장이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면은 매수 보고 강한 지지 라인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봐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랠리 구간이죠. 지금 매매 구간이 아니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게 저가 자리가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매수로 틱 차트가 밀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스팬 타고 올라가는 거를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요? 지금 오늘 형성돼 있던 7430이 돌파가 일단은 돼야 돼요. 그때까지도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제 기준선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추세의 정의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개인 강의로 조금 이런 거 일목균형표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지금 매매 자체를 매수로 보겠다 매도로 보겠다 지금 부분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오늘 당일 고가 갱신되고 나서 기준선 위치값에서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야지 추세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 라인도 분명하게 정해지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무를 타는 그런 이제 방식은 웬만하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가랑 손절가가 딱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진입가랑 손절가가 아직 나오는 구간이 아니란 부분이 확실하고 기본적으로 고가 한번 갱신돼야지 아 여기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구나 하고서 기준선 위치값에서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질문자께서 보시는 것 자체가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실적 발표 시즌 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이거 자체가 이번에는 변수가 생기냐, 확률적으로 변수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장을 기대하는 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어떤 지지값이라든가 받고 올라가고 그리고 기준을 돌파하고 보는 게 낫기 때문에 7430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스팬 타고 올라가는 걸 기대하시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조금 더 낮은 매매를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 구간이 아니라는 거면 확실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이제
피디님께서 써주셨는데 최소한 고가 갱신 자리는 돌파하고 나서 위치값을 한번 찾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상승 랠리는 이어가고는 있지만 추세장이 아니다라는 이 분석하에 현재 부근에서도 뭐 마냥 매수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고가 부근이죠. 7,430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좀 본격 매수 가담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지금 지수 질문 계속 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한 질문만 하고 바로 외신 들어볼 텐데요. 끝자리 29411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자, 아직 강세장이 아니라면 나스닥 급락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요? 매수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셨는데 지금 나스닥 계속 봐주시고 계시잖아요. 오늘장 뭐 어제장에 좀 좋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 넘는 좀 급락 하락을 좀 이어가면서 7,400선 지금 가까이 온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눌렸을 때 매수 구간으로 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매수 강세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추세를 한번 봐볼게요. 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적 단가를 노리시려면은 보통 이제 좋은 자리 위치값 자체가 지금 형성이 안 돼요. 최소한의 어떤 눌림이라든가 지지 자체를 받는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매수를 잡겠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데일리 매매냐, 이 관점 자체가 이제 장기 조금 끌고 가는 매매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냐, 이거에 어떤 기준이 조금 나뉘는데, 지금 질문자께서 정확하게 질문을 써주실 때 그걸 먼저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장기 관점에서 매수를 보려고 하는데, 라는 두서를 달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기 관점은 매수가 성립이 안 되는 지점입니다. 이 구분에서. 왜 그러냐면은 평단가가 너무 안 좋아요. 저는 평단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딱 잡고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지고 가십시오. 평단가 완전히 안 좋은 자리에서 형성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데일리 관점에서는 오늘 매수가 가능하다. 이 부근, 저가 인근, 7400이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고가 갱신이 된다면은, 매수적 데일리 관점은 가능하다. 왜냐면 갭을 메우러 가는 그림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근데 장기 관점은 형성이 안 된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 관점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일봉하고 60분봉에서 어떤 지지를 받고 또 이제 스팬 자리가 돌파한지 재확인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때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구간에서 지금 평단가가 굉장히 고가예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막 오를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안 돼요. 왜냐? 2017년도랑 다른 거예요, 상황이. 언제든지 떨굴 수 있는 그런 시황이 마련돼 있고 여건이 마련돼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앞으로 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야, 앞으로 미국 증시 무너진다, 뭐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이제 국내 증시 자체도 굉장히 무너지는 이유값이 이제 나스닥이랑 뭐 미 증시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일단 첫 번째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미 증시가 조금 탄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많이 못 올릴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단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매수적 단가를 보는 거는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지만은 장기 관점은 지금 자리에서 성립 안 돼요. 최소한 스팬 윗단까지는 붙어야 돼요. 그럼 무슨 소리냐? 한 번은 떨구고 나서 그때부터 매수부를 다시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지.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겠다. 어닝 시즌인 만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일단 평단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데일리 매매는 가능해요. 데일리 매매. 예. 단타적 매매죠. 예. 하루성 매매. 하루에 매수를 보고 하루성 매매 자체는 굉장히 가능한 부분이지만은 장기 관점은 매수 자체가 성립이 절대 안 되는 부분인 만큼 어떤 지지를 받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부터 매수 뷰를 다시 재차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시황 자체가 뚜렷하지 못한다는 관점이 굉장히 크고 예,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사건 자체는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첫 번째 합의 관점
했던 지지난주였죠. 예, 그때 매수 뷰를 좀 더 명확하게 본 것 뿐이지 지금 자체는 시황이 굉장히 어중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만큼은 개인적으로 좀 쉬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지표 값이 너무 상단이에요. 네, 너무 상단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럼 어떤 관점이 굉장히 좋을까요?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기본 보조지표 가지고도 좀 더 좋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매매를요 매일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지금 보이는 장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여러 종목이 있고 가장 오늘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장이 무엇인지 체크한 다음에 그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나스닥 자체가 이제 MACD가 완전 뒤바뀌어 버리면은 다시 한 번 더 매도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시 한번 양봉으로 나올 때 그때 한번 재차 도전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지금 자체는 장세가 언제든지 갭만 메우고 다시 한번 떨굴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고 오늘만큼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나스닥에 대해서 그렇다면 눌렸을 때 매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장은 좀 지수에 대해서 좀 쉬어가시는 것이 이 다음 자리에 대한 유효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외신 쪽의 지수 의견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뭐 개장이 됐는데 개장 소식은 잠시 후 또 함께 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뭐 지수에 대해서는 어떤 뉴스들이 정리가 돼 있을까요? 네, 먼저 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S&P 관련 이슈 소식부터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개장을 지금은 한 상황인데요. 페이스북의 하락 실적 발표로 지수의 좀 하락세를 견인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소 좀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로 이 지금 페이스북이 사실 파워 기술주였는데요. 대부분의 올해 상승세를 좀 오히려 견인을 해왔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런던 캐피털 그룹에서는 페이스북이 다른 소위 말하는 팡주를 하락 견인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하면서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다른 이제 팡주와는 탈동조화할 것이다. 즉 별반 다른 길을 걸을 거고 그닥 다른 이제 팡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지금 유럽 증시는 이제 미국과 EU의 집행위원장의 회담 결과로 좀 상승 지지세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마켓워치의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두 정상은 상호 관세를 철폐하기로 동의했다라는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악관도 역시나 적어도 이제는 무역 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단연 오늘의 이슈는 이제 트럼프와 또 EU 간의 이런 회담 결과가 관세 철폐를 가져왔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 이제 많은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모두 승리했고 미국과 EU는 이제 강한 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EU가 즉각적으로 미국에 이 대두를 더 많이 구입할 것이고 또 EU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LNG를 수입할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표밭이 이 농업 부분 11월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EU는 공동 어젠다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 그룹 채널을 좀 만들겠다. 그러면서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신에서는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사실 가장 이슈가 되는 자동차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슈는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만한 지금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온 이제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협의 완료 시점도 지금 명쾌하게 명시가 되지 않은 데다가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협상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합의는 결렬될 수 있다고 이제 전했습니다. 일전에 이제 선례가 있죠. 지금 중국과 비슷한 합의를 도출을 했는데 이후 중국에 또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무역 전쟁이 이어졌는데요. 일시 중단의 결과일 뿐 실무 합의에서 얼마든지 상황은 뒤집힐 수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이런 이제 트럼프의 행동을 좀 환영하는 분위기긴 합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첫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서 이미 이제 그것부터도 좀 좋은 결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지만 자동차 관세를 좀 제로로 낮추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좀 둘 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무역 전쟁이 EU와는 끝났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과 합의 도출 이후에 중국에 관세 부과했었던 이런 선례를 좀 보면서 일단 유럽에서는 합의 내용은 있지만요. 이 다음에 또 액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어갈지 그 부분 좀 귀추가 주목됐다라는 그런 외신 쪽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 6분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의 뉴욕 증시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세 살펴보시죠. 네,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욕 증시는 페이스북의 급락 여파로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다우 홀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자, 지금은 계속적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2839.25포인트로 0.2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초반에 1% 넘는 하락에서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7,429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0.7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 FX는 초반의 가격대보다 더 빠지고 있습니다. 소폭 내려오면서 1.172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 소폭 올라오면서 1228.6달러 선으로 0.26%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9달러 초반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12% 상승세인 69.3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개장이 된 지 7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 본장에서는요, 페이스북의 여파로 나스닥과 S&P가 하락 출발했고 다우 홀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수 선물 쪽에서는 초반의 하락폭보다는 지금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맞선 지금 현 선물 쪽에서 조금은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안 하는 게 좋아요. 미국 증시 관련해갖고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갭 발생하고 이제 시황 자체도 굉장히 번복되고 페이스북 관련해갖고 갭 하락도 뜨고 그리고 전일 이제 유럽과의 협상 자체가 무역 전쟁에 대한 소멸을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도 있고 어닝 시즌이지만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복합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 자체가 이제 나스닥 관련해갖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잖아요. 대장주예요, 대장주. 대장주가 무너졌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리스크도 굉장히 발동한다는 부분이고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지 아니면은 갭을 메우러 가는 장인지 갭을 메우고 다시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제가 좀 언급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나스닥을 해갖고 두 계약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100만 원도 150만 원도 벌 수 있어요. 근데 위험성이 있는 장세에서 그런 거를 무모하게 덤빈다면은 오히려 손실만 커져요. 확률이 가장 큰 장에서 덤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갭을 메우러 매수 뷰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손익비 구성이 확실하게 안 돼. 손익비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나스닥 떨어지는지 종가만 확인하고 스팬 자체가 밀리나 아니면 재차 이제 기준선 값이 밀리나 그것만 좀 체크하고 내일도 저는 이번 주에 솔직히 오늘 내일 다 쉴 것 같아요.
예, 미국 증시 관련은 오늘 내일 다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 제가 좀 이따 달러 인덱스 관련 얘기할 텐데 괜찮은 종목이 있어요. 예, 매매할 만한 종목이 있고 오늘 톡스타를 통해서 일단은 무방을 해갖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지수가 현재 부분에서는 좀 종잡을 수 없는 관망에 대한 자세, 포지션을 계속해서 현재 개장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목요일장이 개장이 된 지 이제 10분 정도 흘러간 시간인데요.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꽤 많이 만회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오늘의 목요일 개장 소식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물론 지수가 계속해서 분단위로 좀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출발 상황은요. 페이스북이 말씀하신 대로 이 대장주입니다. 이 페이스북이 그만큼 영향력이 큰 주인데요. 페이스북의 하락세로 나스닥과 S&P가 좀 하락 출발했다라고 하락 견인했다는 소식 먼저 헤드라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20%가 넘는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만큼 페이스북이 그 외 황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2018년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상승 견인을 했던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 세븐스 리포트에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이 페이스북이 그 외 다른 전체 시장에 약세를 불러올 것이냐. 그만큼 중요한 페이스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등등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승이 아닌 하락 부분을 조금 페이스북이 유도를 했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페이스북 때문에 많은 호조세의 2분기 실적이 좀 상쇄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또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과 EU 집행위원장과의 이런 회담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또 역시나 페이스북의 하락분을 또 희석시키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즉 좋은 뉴스가 이 지수의 부분을 상쇄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EU 이 집행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지금 외신 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나프타 이슈가 남았습니다. 문훈신 장관은요, CNBC에 출연해서 이제 우리에게 최우선 과제는 나프타 협상이다라고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아주 희망적인 합의를 원한다.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빠르게 명확하게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 만큼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나프타로 쏠리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는 소식인데요. 이상 여기까지 오늘 개장 이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전일장에 미국과 유럽 간의 이 회담이 참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운을 상쇄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페이스북의 하락을 좀 상쇄시키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개장 소식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드렸는데 지금 개장한 지 13분 지나간 시점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일부에서 못 다뤘던 종목들이죠. 크레도일과 골드에 대해서도 혜영 마스터님의 의견으로 또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FX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다시 한번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현재 시장 부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부터 다시 한번 시장 흐름 살펴보시죠. 네, 지금 다시 한번 지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39.50포인트로 0.1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하락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되는 흐름입니다. 7,427.7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는 하락이 더욱더 되고 있는데요. 1.17220달러 선으로 0.4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69.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28.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FX인데요. 먼저 해몽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마스터님, 지금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전 일장에 그래도 좀 반등은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제가 오늘 톡스타 무방을 했어요. 서울경제에서 하는 그거 했는데 낮에 달러에 이미 저가 자리가 잡혔다고 설명을 강하게 드렸었습니다. 이미 달러의 저가 자리는 잡혔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 ECB 통화정책회의 자체가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별 볼 일 없을 거다.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ECB 지금 여러분들 오늘 금리를 동결했구나 이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없을 것이다. 별다른 시장의 반응이 오지 않을 것이다. 달러의 변곡이 형성할 만한 시황이 아니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금리 관련해갖고 제가 이제 2부 때 좀 ECB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달러의 변곡이 올 만한 시황 자체가 지난주에 한 번 있었어요. 예, 이제 8호 의장 증언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의미 없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건 단순한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기회가. 달러가 변곡이 올 만한. 근데 8호 의장 증언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별 볼 일 없이 강하게 기조를 유지한 그 상황으로 이어졌었고 그거 자체가 기회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흘려보내는 시황 자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자체가 달러가 눌릴 수 있을까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기조에서 달러가 랠리를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만한 상황이 여건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요. 지속적으로. 이거 관련해갖고 2부 때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별로 남아있지는 않은데 왜 매도적 뷰로 봤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시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질문이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어디서 단가를 잡으면 좀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 자체가 지금 정책 자체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지난주에 파월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달러가 지금 미국에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ECB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ECB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떴길래 지금 상황이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지 앞으로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아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차트 가지고 막 다 설명하면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굉장하게. 지금 지지 자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지 자체가 일봉상 받는 자리인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지지 자체가 다 밀렸어요. 예. 지지 자체가 다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장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매도적 단가를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그 장세 자체가 일단 CCI 값이 이런 눌리는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유로를 매도적 포지션을 한 번 더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직 자리 안 나오죠? 기다려야 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94.150까지 눌릴 것입니다. 이거 의미 없어요. 예. 상황 보고 진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추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이다. 반등 구간 보고, 손절 딱 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추세장이 달러가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무슨 뜻이냐? 유로나 골드는 매도적으로 뷰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에 관련해갖고 2부 때 아주 재밌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FX에 대해서는요,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신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구체적인 전략 내용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지수와 유로FX의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탄탄한 전략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